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유튜버입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차트가 좀 무너지면서 540원대에서 510원까지 내려앉은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조정받고 나서 어느 정도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 낙폭이 없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FTX발 악재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나왔거든요. 바로 파산 신청 이슈. 실제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3천만원 부근에서 수직 하락시킨 이슈가 뭐였어요? 2천만원 초반까지 FTX발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했는데, 그 악재가요 지금 거의 이제 뭐 마무리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파산 신청했으면은 이것보다 더 큰 악재가 있을까요? 더 큰 악재가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FTX발 악재 왜 시작된 건지, 그리고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FTX발 악재가 왜 생겼는지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FTX 거래소가요 수수료 장사만 한 게 아니라 자체 코인인 FTT 코인을 생성 후에 요걸 이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알라메다라는 코인 투자 회사를 신설을 했는데, 이 알라메다가요 보유자산 대부분이 FTT 코인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뉴스냐면은, 자산 대부분이 FTT 코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FTT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리스크 관점에서 봤을 때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경제 상황 자체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몰라요. 근데 최근에 1년 동안 어땠습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폭락 기조였죠. 코인 시장도 1년 동안 폭락을 겪었는데,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전체 투자 자산 시장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수익 자체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다른 형태의 현금 동원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현금 유동성이 사라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바이낸스가 먼저 냄새를 맡았고요. 바이낸스 CEO는 현재 우리 바이낸스가 보유한 FTT 코인 7천억 원어치를 매도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손실 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알라메다가 만약에 현금 유동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방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현금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이거 방어를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인 가격이 폭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현금 유동성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들통이 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FTX 거래소에 고객들이 이탈하면서 뱅크런까지 발생하면서 추가 폭락이 나온 겁니다. 바이낸스는 이런 코인 시장의 폭락을 그래도 막아주기 위해서 FTX 거래소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부채 규모 자체가 11조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당하면서 인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고, 현금 유동성 문제가 결국에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FTX 파산 신청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파산 보호 절차 신청을 했고요. 주된 이유는 현금 유동성 고갈, 그리고 고객들의 뱅크런 요구, 요 두 가지였고요. 회장직을 맡고 있던 샘 뱅크먼 프리드는요, 우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 회생 파산으로서 남은 자산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분배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FTX 측에서는 뱅크먼 프리드가 사임은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태 수습을 위해서 회사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레이 신임 CEO 같은 경우는요, 모든 직원과 고객, 투자자, 관계자들에게 성실하고 철저하게 투명하게 미국 파산법 챕터 11 파산 절차를 밟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FTX.com을 비롯해서 FTX US, 알라메다 리서치, 여러가지 130개 계열사도 전부 다 회생 파산 절차에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 같은 경우는요, FTX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다라고 하면서 FTX의 가치는 고객 자산을 제외하고 5억에서 한 10억 달러 수준이다. 이어서 FTX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할 준비가 완료가 됐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FTX 붕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법의학 회계사들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경영진이 매년 1주에서 2주씩 감사를 받는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었고요. 이어서 마이클 세일러는요, 이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로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적용이 FTX의 붕괴로 인해서 미국 암호화폐 규제 시행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은 이유는, 오히려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인 시장 자체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부분들에서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 일봉상으로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전저점 지켜주면서 더 이상 하락세가 없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면은 저점 라인을 완벽하게 지켜주고 이쪽 라인만 이제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바닥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다지고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여태까지 악재가 나올 만큼 더 나왔고 여기서 더 큰 악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산업의 성장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규제를 통해서 부실 기업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시장이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성장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의 시장에 A, B, C, D 족발집이 있는데 여기서 C 족발집이 망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족발집 자체가 망하나요? A랑 B랑 D는 살아남는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시장 전체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속된 하락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락이 있으면요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신다면요 현재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2022년 우리 코인 매매하고 있고요 2032년에도 할 거고 2042년에도 할 겁니다. 여기서 FTX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코인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만큼은 불변의 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리플 관련 영상 지속적으로 업로드 드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영상 채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많이 문의를 주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질문들이 전부 다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들 한 방에 정리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리플 얼마에 샀는데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리플 코인 사도 되나요? 지금 최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들 유형 자체가 전부 다 비슷합니다. 사실상 예전부터 코인 해보셨던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또 매수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못하셔서 항상 수익을 못 보고 나오시거나 아니면 본전을 팔고 나오시거나 손실 보고 나오시거나 이런 식으로 결국에 팔고 나오는 분들이 상당한데요. 코인은 기본적으로 순환 매매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한 코인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반드시 수익을 많이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렸던 단체방 사인을 보여드리면 도지코인 기준으로 90원대 진입해서 미리 210원 부근에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미리 210원 부근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현재 차트에서 보시는 것은 올해 4월 5일 도지코인 차트고요. 여기서 219원까지 매물 소화하고 내려오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가를 220원 위로 설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210원대로 설정하는 것이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판단하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역사를 알면은 미래를 알 수 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바탕으로서 미래를 예측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를 미리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인 시장 많은 분들이 이제 상승장인가 아니면 또 괜히 사서 물리는 거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희 채널 코인 유튜버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분명 상승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사서 기다리시는 장이 아니라요. 순환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반복하셔야 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저희 쪽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시장일수록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남으셔야 되는 시장이고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은 차라리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저희 채널에서 코인 선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답변부터 드리면은 저희는 선물 운영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추천도 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안전한 코인들로만 단타 종목방으로 운영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채널은 뭐 투기,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고 단순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루아침에 큰 수익률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자산을 꾸준하게 늘려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이죠. 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폭락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청산당하거나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항상 나는 수익 볼 수 있다. 욕심 없이 선물 거래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다가 딱 한 번만 손해봐도 회복 자체가 힘들 정도로 크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코인 유튜버 채널에서는요. 선물 매매 절대로 하지도 않고 추천드리지도 않고 운영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비트 상장
가장 다양한 코인들에서 다양한 수익들 내드리고 있습니다. 정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서 인증사진 보내주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종목방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댓글창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코인 시장은 지난 2020년 유동성 장세랑은 다르기 때문에 물린 종목, 보유 종목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보유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정리하셔서 새로운 투자금으로 새로운 수익 내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유 종목들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진단 도움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